너 육사 몇 기야? 내가 장군 될 몸이야. 라고 식당에서 여군에게 소리치던 대령 앞에서 위생 모자를 벗어 던지며 나 육사 48기 군단장이다라고 정체를 밝히는 3스타 여군의 전율 돋는 서열 정리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이곳의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형벌이다. 백운산과 국망봉에서 불어닥치는 칼바람은 병사들의 야전 상의를 종이처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갉아먹는다. 제5기동군단 통칭 승진부대 예하 제8기계 화보병사단 독수리 연대의 아침은 그 혹독한 추위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오전 6시 30분. 연대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기 전부터 복도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당번병들은 바닥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걸레질을 했고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서류를 점검했다. 이 부대의 주인 설태산 대령이 출근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설태산 대령. 육군사관학교 55기. 185cm의 건장한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지휘관이라 칭했다. 그는 군화 소리를 내는 것조차 계산된 위압감을 실었다. 저벅. 저벅. 복도를 울리는 그 소리에 위병소 초병부터 본부 행정병까지 전 부대원의 신경이 곤두섰다. 설태산이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전속 부관이 뜨거운 차를 대령했다. 오늘 온도가 몇 도야? 설태산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현재 영하 18도입니다, 연대장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 육박합니다. 날씨 참 좋군. 이런 날 정신무장을 해야 군인이지.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도살장의 연기처럼 보였다. 설태산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할수록 부대의 기강이 잡히고 자신의 실적이 올라간다고 믿는 뒤틀린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연대장 육군 대령 설태산.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육사라는 타이틀에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 김소령. 작전과장 어디 갔어? 설태산의 호출에 작전과장이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는 학군장교와 로티시 출신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연대장님? 자네는 군복을 입은 거야, 걸친 거야? 전투복줄이 그게 뭐야? 육사 생도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너보다 깔끔해. 근본이 없으니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설태산은 아침부터 폭언을 쏟아냈다. 작전과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설태산에게 있어 육사 출신이 아닌 장교는 그저 소모품이거나 자신의 진급을 위한 머슴에 불과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소고기 묵국에 제육볶음입니다. 그래? 고기 상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최상급 한우와 한도는 별도로 분류하여 연대장님 관사 냉장고와 간부 식당 특실로 보냈습니다. 병사 식당에는 남은 부위와 비계 위주로 배분했습니다. 잘했어. 군인이 기름진 거 먹으면 살만 찌고 굶떠서 안 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남은 예산은? 지시하신 대로 부대 운영비 항목으로 세탁하여 현금화했습니다. 여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작전과장이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설태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저 왕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세금 징수였다. 그는 봉투를 책상 아래 금고에 넣으며 말했다. 내일 신임 군단장 취임식이 있다지. 여자라면서? 네.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 단소의 장군입니다. 육사 48기 수석 졸업의 전설적인 작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설태산은 코웃음을 쳤다. 전설은 무슨. 여자가 별을 달아봤자지. 치마바람 일으키며 감성팔이나 하겠지. 육사 48기면 나보다 7년 선배긴 한데 여자는 여자야. 기계화 부대의 육중함을 알겠어? 포천의 추위를 알겠냐고. 분명히 온실 속 화초처럼 컸을 거야. 그는 자신의 육사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내일 취임식 때 내가 확실히 보여주지. 진짜 군인이란 어떤 건지.
맹수 같은 우리 독수리 연대의 위용을 보면 기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군. 설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곳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의 비밀 왕국이었다. 50인치 대형 TV, 안마의자, 그리고 최고급 양주가 진열된 사적 공간. 병사들이 난방유가 부족해 냉골에서 잘 때 그는 이곳에서 횡령한 돈으로 산 최고급 위스키를 마셨다. 독수리 연대는 나의 것이다. 병사도 간부도 예산도 밥알 하나까지도.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복 상의를 걸쳤다. 오늘은 병영식당 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병사들이 맛없는 밥을 먹으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는 것, 그것이 설태산의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완벽하게 다려진 옷매무새를 확인했다. 가자. 나의 사육장으로. 같은 시각 독수리 연대 제2병영식당의 조리실 뒷문.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펑퍼짐한 꽃무늬 몸빼 바지에 두꺼운 패딩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다. 그녀가 바로 육군 제5기동 군단장 내정자 단소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화려한 취임식 대신 오늘 하루 가장 낮은 곳에서 부하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닌 병사들의 진짜 숨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역 어머니 봉사단의 일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조리 지원을 나왔다.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양관리관 상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건성해 보였다. 귀찮은 민간인이 또 왔다는 표정이었다. 네,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 밥 해준다는데 추운 게 대수인가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단소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팔을 걷어붙였다. 저기 쌓인 식판들 좀 닦아주시고 양파랑 무 좀 썰어주세요. 오늘 일손이 모자라서 정신이 없네요. 단소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이 담긴 개수대 앞에 섰다. 온수는 나오지 않았다. 손을 넣자마자 뼈가 시릴 정도로 물이 찼다. 온수가 안 나오나요? 기름 보일러일 텐데. 옆에서 묵묵히 물을 썰던 일병에게 단소희가 물었다. 일병의 손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곳곳이 터져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보일러 고장난 지 한 달 넘었습니다. 연대장님이 수리비 아껴서 정신력 강화한다고 그냥 찬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일병은 체념한 듯 대답했다. 단소희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신력 강화? 영하 20도의 날씨에 찬물 설거지가 정신력 강화라니. 이건 고문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군인 아저씨? 조리병 강철민 일병입니다. 철민 학생. 아니, 철민 군인 손 좀 줘봐요. 단소희는 젖은 손을 닦고 주머니에서 핸드크림을 꺼냈다. 그리고 강 일병의 거친 손을 잡고 꼼꼼하게 발라주었다. 강 일병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단소희의 악력은 의외로 강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 아들도 군대에 있어요. 남 같지 않아서 그래.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강 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군대에 와서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온기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메뉴가 소고기 묵국이라면서 고기는 어디 있어요? 단소희가 국솥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솥 안에는 무만 가득했고 고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둥둥 떠다니는 기름기는 고기에서 나온 육수가 아니라 식용유를 부은 듯 했다. 강 일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들어온 어급고기는 전부 연대 본부로 올라갔습니다. 저희한테는 자투리 고기랑 비계만 내려왔어요. 연대장님이 병사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군기 빠진다고 일부러 맛없게 끓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툭. 단소희가 잡고 있던 무가 두 동강 났다.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단순히 시설이 열악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관이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착취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설태산. 내가 감히 내 새끼들 밥그릇을 건드려?
단소희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는 신조로 살아왔다. 그녀가 별 3개를 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질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부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병사들의 밥을 뺏어먹는 행위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단소희는 직접 국자를 들었다. 그녀는 솥 바닥을 긁어 어떻게든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떠주려 노력했다. 많이 먹어요. 추운데 고생했어. 더 주세요. 밥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줄게.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다. 그 눈망울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 그들이 비계뿐인 국을 받아들고 힘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단소희는 결심했다. 오늘 여기서 이 썩어빠진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리라. 그때 식당 밖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연대장님 입장. 총원 차렷.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밥을 먹던 병사들이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났다. 입안에 밥이 가득한 채로 부동자세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식당 문이 열리고 설태산 대령이 등장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참모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다. 설태산의 시선은 병사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식당의 청결 상태나 병사들의 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권위가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걸으며 지휘봉으로 식탁을 톡톡 쳤다. 자세가 그게 뭐야? 밥 먹을 때도 전방주시 태세를 유지하라고 했지. 밥알 씹는 소리 내지 마. 돼지야?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설태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배식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국을 퍼주고 있던 단소희와 눈이 마주쳤다. 설태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격식과 품위를 중시하는 그의 눈에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은 눈엣 가시였다. 거기 아줌마. 넌 뭐야? 설태산이 대뜸 반말을 던졌다. 단소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생 모자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빛이 설태산을 꿰뚫었다. 봉사활동 나온 사람입니다. 말씀이 좀 짧으시네요, 연대장님. 단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다. 설태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연대장에게 말대꾸를? 그것도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 말씀이 짧아?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계질이야? 군대가 놀이터인 줄 알아? 설태산이 배식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흙 묻은 군화가 깨끗이 닦인 조리실 바닥을 더럽혔다. 그는 단소희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185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대단했지만 단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군대는 놀이터가 아니지요. 하지만 연대장님은 이곳을 왕국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애들 먹이는 국의 고기는 다 어디 가고 비계만 떠다닙니까? 찬물에 설거지하는 병사들 손은 보셨습니까? 단소희의 일갈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급양관과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굴렀다. 설태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존심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다.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야, 헌병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간첩일지도 모르니까 조사실에 쳐넣어. 설태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단소희가 쓰고 있던 위생 모자를 손으로 쳐서 벗겨버렸다. 어디서 천한 민간인이 신성한 육군 부대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야. 내가 군대를 알아? 전술을 알아?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주제에.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단소희에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전술이라. 그래, 전술 좋지. 그럼 하나 묻지.
육사생도 신조 3번이 뭔가? 뭐? 대답 못하나?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자네는 그 신조를 엿 바꿔 먹었나 보군. 설태사는 기가 막혔다. 시장통 아줌마 입에서 육사생도 신조가 나오다니.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어디 육사 식당에서 일하다 왔어? 설태산 대령. 자네 육사 55기라고 했나? 엘리트라고 자부한다고 들었는데 그 엘리트 의식이 고작 부하들 밥 뺏어먹고 민간인 하대하는 건가? 닥쳐. 내가 감히 육사 기술을 입에 올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장군이 될 몸이야. 너 같은 벌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태사는 폭주했다. 그는 단소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단소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설태산의 손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에 설태산이 비명을 질렀다. 이거 안 나? 단소희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내치며 입고 있던 조끼와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은 낡은 티셔츠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전투복을 입은 장수보다 더 강렬했다. 자네가 물었지. 내가 누구냐고. 그리고 자네가 자랑했지. 육사 55기라고. 단소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군단 헌병대장. 지금 즉시 독수리연대 식당으로 진입해.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식당 포위 완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군단장님이라는 호칭. 설태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군단장? 그때 식당의 창문이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출입문이 박살나며 군단 헌병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그들은 순식간에 식당을 장악하고 설태산과 그의 참모들을 포위했다. 뒤이어 정복을 입은 군단 참모장이 들어와 단소희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감찰부와 법무참모 대기 중입니다. 단소희는 참모장이 건네준 장군의 정모를 받았었다. 그리고 지휘봉을 손에 쥐었다. 몸빼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머리에 쓴 정모의 별 3개와 지휘봉이 그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단소희는 얼어붙은 설태산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육사 48기 단소희다. 자네보다 7년 선배이자 내일부터 자네를 지휘할 제오기동 군단장이다. 설태산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쿵. 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라. 천한 민간인?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 그래, 나 밥 잘한다. 그래서 내 새끼들 밥 굶기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단소희는 지휘봉으로 설태산의 가슴에 달린 육사 휘장을 톡 쳤다. 너는 몇 기냐고 물었지? 이제 대답해주마. 나는 육사 48기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로 군인도 아니다. 단소희의 서리빨 같은 선언이 식당을 울렸다. 병사들은 밥숟가락을 든 채 전율했다. 그들이 당했던 서름과 분노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이다 같은 장면이었다.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전설의 여군 군단장이었다니. 설태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계급과 기수, 그 절대적인 힘이 자신을 향해 가장 거대한 칼날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포천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여왕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독수리연대 제2병영 식당.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설태산 대령의 고함만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포천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식당을 지배했다. 설태산 대령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눈앞에 선 여성을 올려다보았다. 꽃무늬 몸빼 바지에 낡은 티셔츠, 그리고 그 위에 어색하게 걸쳐진 장군의 정모와 지휘봉. 기괴한 조합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떤 사성 장군보다 압도적이었다. 군단장님? 그게 무슨... 설태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뇌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모욕하고 위생 모자를 벗겨버린 저 아줌마가 내일 취임할 군단장 단소의 중장이라니. 이것은 악몽이어야 했다.
단소희는 쓰고 있던 정모를 고쳤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흙 묻은 운동화가 설태산에 잘 닦인 전투화 앞코를 툭 쳤다. 왜 6455기 설태산 대령. 48기 선배를 보니 반가워서 말이 안 나오나? 단소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간인인 줄 알고. 아니, 보안상 외부인 통제를 하려던 것뿐입니다. 설태산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닥을 기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소희는 그의 비겁한 변명을 단칼에 잘랐다. 민간인? 민간인이면 그렇게 대해도 되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옷 입는 군인이 국민을 하대하고 모욕해? 내가 말한 그 엘리트 의식이란 게 고작 약자 앞에서 군림하는 건가? 단소희는 지휘봉으로 배식대에 남은 비계 덩어리 제육볶음을 가리켰다. 그리고 보안? 내 새끼들 밥그릇에서 고기 훔쳐가는 게 보안인가? 이건 횡령이고 착취고 범죄다. 그녀의 호통에 설태산의 어깨가 움찔했다. 주위에 포진한 군단 헌병 특임대원들의 총구가 설태산과 그의 참모들을 겨누고 있었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러나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폭군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은 그들에게 밥보다 더 배부른 포만감을 주었다. 단소희는 뒤에 서 있던 군단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헌병대장. 예. 대령 강철중. 현 시간부로 독수리 연대장 설태산 대령을 횡령, 직권남용, 민간인 모욕 및 상관 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연대 참모들 전원 구금해. 단 한 놈도 내 허락 없이 이 식당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명받았습니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설태산에게 달려들었다. 잠깐만. 나 연대장이야. 6455기라고. 내 동기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놓으라고. 설태산은 발악했다. 그의 자존심은 포승줄에 묶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몸부림치며 단소희를 향해 소리쳤다. 선배님, 아니 군단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같은 육사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병사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시는 건 장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육사 명예를 들먹이는 그의 추태에 단소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설태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명예? 내 놈이 훔쳐먹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명예는 무슨 얼어 죽을 명예. 내가 그렇게 찾는 육사 선후배들이 널 구해줄 것 같나? 꿈 깨라.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게 나무를 살리는 길이다. 끌고 가. 단소희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설태산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식당 바닥에는 그의 전투와 뒤꿈치가 만든 긴 자국이 남았다. 그것은 오만한 권력의 몰락을 보여주는 흉터였다. 설태산이 사라지자 식당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단소희는 천천히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정모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었다. 그리고 다시 식당 이모의 눈빛으로 돌아와 병사들에게 말했다. 밥맛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다들 놀랐지?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끝내야겠지만 저녁부터는 제대로 나올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단소희는 아까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조리병 박상병과 강일병을 바라보았다. 고생했다. 너희들이 지킨 건 짬통이 아니라 전우들의 식사였다. 훌륭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자, 헌병대. 여기 식당 정리 도와주고 남은 밥 병사들 다 먹을 수 있게 배식 지원해. 나도 마저 닦던 식판은 닦고 가야겠다. 군단장님? 식판을 닦으시겠다고요? 군단 참모장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단소희는 이미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있었다. 내가 싼 똥은 아니지만 내 부하들이 겪은 고생은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나 아직 취임식 안 했다. 지금은 그냥 자원봉사자 단소희야. 잔말 말고 문화 썰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아니 전 세계 군대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몸빼 바지를 입고 병사들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 옆에서 별 하나 대령 중령들이 줄지어 서서 행주질을 하고 물을 썰었다. 그날 오후 독수리연대 병사들의 단톡방과 마음의 편지함은 폭발했다. 전설의 등판, 식판 닦는 3스타 참교육의 현장. 소문은 포천을 넘어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5기동군단 사령부 대연병장. 군단장 이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늘은 맑았지만 영하 20도의 추위는 여전했다. 그러나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가슴은 어제 있었던 독수리연대 사건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인근 부대의 군단장들이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단소의 중장이었다. 제5기동 군단장, 중장 단소의 입장. 팡파르가 울리고 단소이가 지프차에 올라탄 채 연병장에 들어섰다. 어제의 몸빼 바지는 없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가슴을 꽉 채운 훈장과 약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3개의 별. 그녀는 위엄 그 자체였다. 그녀가 사열을 하며 지나갈 때 병사들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그것은 강요된 함성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불의를 응징해준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외침이었다. 단소희는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시작했다. 원고를 읽는 대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응시했다. 사랑하는 승진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지휘관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어제 우리 군단의 가장 아픈 곳을 보았다. 병사들의 밥그릇을 탐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자신의 계급을 귀족의 신분증으로 착각하는 지휘관을 보았다. 단상 아래 도열한 지휘관들, 특히 설태산과 어울려 다니던 육사 라인의 장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군인은 계급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책임으로 존경받는 것이다. 나 단소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내 지휘 하에 있는 제5군단에서 부하를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는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것이 내 동기든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 구석에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설태산이었다. 그는 정복의 계급장과 명찰이 모두 뜯겨나간 채 헌병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는 망신이었다. 저기 있는 전 독수리 연대장 설태산은 육사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배운 육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장교의 길은 병사들보다 먼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숟가락을 드는 것이다. 병사들이 따뜻한 곳에서 잠든 뒤에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단소희의 일갈에 연병장의 많은 장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초심을 잃고 관행에 젖어 살던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제5군단의 모든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곪은 상처는 짜낼 것이다.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 우리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취임사가 끝나고 단소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설태산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되었다. 설태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수천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내는 열기 때문에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라, 설태산. 단소희의 명령에 설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네가 어제 나에게 물었지. 육사 몇 기냐고. 단소희는 허리를 굽혀 그와 눈을 맞췄다. 나는 자네보다 7년 먼저 자네와 똑같은 연병장에서 똑같은 선서를 했던 선배다. 그래서 나는 자네가 부끄럽다. 그리고 자네를 그렇게 만든 군대의 잘못된 관행이 부끄럽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설태산에 뜯겨나간 견장 자리를 털어주었다. 가서 죗값을 치러라. 그리고 다시는 군복을 입지 마라. 자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설태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팡파르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단소이는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헬기에 올랐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군단장님? 독수리 연대로 간다. 청소는 이제 시작이야. 헬기가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포천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래로 보이는 독수리 연대의 전경. 그곳은 이제 설태산의 왕국이 아니라 단소희가 재건해야 할 폐허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호랑이 사냥은 끝났지만 숲을 정화하는 작업은 이제 막 첫 삽을 떴을 뿐이다. 군단 헌병대 조사실. 설태산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형광등의 불빛만이 웅웅거리며 그의 신경을 긁어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안마 의자에 누워 와인을 마시던 그였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군단 법무참모와 헌병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전 연대장 설태산 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씨. 군대에서 계급을 떼고 씨라고 불리는 순간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설태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 변호사 선임하게 해줘. 그리고 내 육사 동기들한테 연락 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사관이 비웃으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당신 관사 비밀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입니다. 부식비 횡령, 유류비 착복, 심지어 부대 시설 공사 리베이트까지. 액수가 5억이 넘더군요. 그리고 이건. 수사관은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다. 설태산이 비밀 휴게실에서 양주를 마시고 외부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는 사진들이었다. 이걸 누가? 당신 부관이요. 김소령.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육사 후배. 뭐? 김소령이? 설태산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콩고물을 나눠 먹던 공범이 자신을 배신하다니. 김소령은 자수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더군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서 군단장님께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지 진급 챙겨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설태산은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 진급 돈 받고 팔아먹으려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인사 비리 내역도 다 있습니다. 수사관은 설태산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어제 체포된 직후부터 당신이 전화를 걸었던 육사 선후배들 목록입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인사사령부 처장, 사단장. 하나같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받자마자 끊더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사관은 태블릿 PC를 켜서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다. 속보 육군 5군단 대규모 방산 비리 및 횡령 적발. 현직 연대장 긴급 체포. 단소의 신임 군단장, 부패 척결에 성역 없다 선언. 이미 뉴스가 다 나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꼬리 자르기 당한 겁니다. 당신이랑 엮이면 다 죽는다는 걸 그 엘리트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설태산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쌓아올린 인맥,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 버렸다.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단소희 군단장이 들어왔다. 수사관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단소희는 손짓으로 그들을 내보내고 설태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밥은 먹었나? 뜻밖의 질문이었다. 설태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오늘 병사들 점심 메뉴가 소고기 묵국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였더군. 애들이 밥을 2그릇씩 먹더라. 단소희는 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종이컵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였다. 마셔라. 이게 자네가 군인으로서 마시는 마지막 커피가 될 거다.
설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늦었다. 자네의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자네가 굶기고 괴롭혔던 병사들에게 해야지. 단소희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설태산, 자네는 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게 될 거다. 횡령 액수도 문제지만 전시작전 태세를 훼손한 죄가 더 커. 유류를 빼돌려서 전차가 기동을 못하게 만든 건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15년. 아니 20년은 살아야 할 거다. 20년. 설태산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하지만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설태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자네 뒤에 있는 놈들. 자네에게 상납받고 자네 비리를 눈감아줬던 그 윗선들. 그 명단을 불어라. 설태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었다. 만약 그 이름을 불면 자신은 육사사회에서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망설여지나? 아직도 그 썩어빠진 의리가 남아있어? 단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할 수 없지. 자네 혼자 다 짊어지고 가라. 난 자네 딸아이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아빠가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그래도 마지막에 정의의 편에 섰던 내부 고발자로 기억되는 게 낫지 않겠나? 딸. 설태산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자, 잠깐만요. 불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설태산은 다급하게 단소희를 붙잡았다. 누구누구한테 상납했는지 누가 뒤를 봐줬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제 비밀 금고 바닥 밑에. 진짜 장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소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꼬리는 꼬리일 뿐이지. 그녀는 문 밖에 수사관을 불렀다. 받아 적어. 지금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 설태산의 입에서 거물급 장성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사단장, 군단 참모 출신 예비역 장군, 국방부 고위 관계자.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단소희는 조용히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춥군.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뜨거워질 거야. 아주 많이. 그녀의 손에는 설태산이 자백한 살생부가 쥐어져 있었다. 독수리 한 마리를 잡으려다 독수리 떼를 일망타진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5군단의 밤은 길었지만 단소희의 눈은 그 어둠을 뚫고 새벽을 보고 있었다. 군단 헌병대 조사실의 새벽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설태산 대령은 퀭한 눈으로 종이컵을 구기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핵폭탄급 진실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비밀 금고는 제 관사 지하실 와인 저장고 뒤편에 있습니다. 벽돌 세 번째 줄을 누르면 열립니다. 거기에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단소의 군단장은 즉시 작전 참모에게 눈짓했다. 지금 당장 특임대 보내. 관사 봉쇄하고 지하실 털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30분 후 현장에 투입된 헌병 수사관들이 화상통화로 상황을 보고했다. 군단장님 확보했습니다. 현금 뭉치 5억 원과 골드바 10개 그리고 검은색 가죽 양장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소희는 화면 속 노트를 응시했다. 저 얇은 종이 묶음 안에 병사들의 피눈물과 바꾼 악마의 거래 내역이 들어있을 것이다. 당장 가져와. 호송작전 개시해. 1시간 뒤 단소희의 집무실 책상 위에 그 노트가 놓였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혀왔다. X월 X1 8사단장 최무성 소장 진급 로비 자금 5천만 원 전달 골프장 회원권 별도 X월 X1 국방부 시설본부장 예비역 소장 부대 공사 수주 리베이트 3천만 원 상납 X월 X1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 2천만 원 전달 차명 계좌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설태사는 5군단 예하부대의 공사, 납품, 인사권을 미끼로 돈을 긁어 모아 윗선에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리를 덮고 진급을 보장받는 먹이사슬의 중간 관리자였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이름은 바로 직속 상관인 8사단장 최무성 소장이었다. 최무성은 육사 50기로 평소 단소희에게 여자 후배가 군단장이 되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며 비아냥거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 군인 정신을 강조했지만 뒤로는 설태산을 수구먼처럼 부리고 있었다. 단소희는 장부를 덮고 눈을 감았다. 분노가 차올라 손이 떨렸다. 최무성. 내 부하들의 밥값을 뜯어서 내 진급기를 닦았단 말이지.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8사단장 최무성이었다. 설태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충성. 군단장님 접니다. 최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글맞았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아, 최 장군.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단소희는 태연하게 받았다. 아니, 설태산 연대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군단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너무 칼을 휘두르시면 부대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자체 징계위원회 열어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굳이 헌병대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아니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 단소희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자체 징계? 횡령 액수가 10억이 넘고 이적 행위 혐의까지 있는데 자체 징계라. 에이 10억이라니요. 과장된 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설 대령이 제 아끼는 후배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맙시다. 군단장님도 앞으로 저랑 호흡 맞추셔야 하는데. 은근한 협박이었다. 50기인 자신이 48기인 단소희보다 후배지만 남성 장교들의 카르텔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말투였다. 단소희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최무성 소장. 예. 자네가 교육할 필요 없다. 설태사는 이미 훌륭한 스승을 만났거든. 그게 무슨. 그리고 자네 설태산이 남긴 장부에 관심이 많나 본데 걱정 마라. 곧 자네한테도 배달될 거다. 내 헌병대가 아주 친절하게 가져다 줄 테니까. 네. 자, 장부라니요. 군단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무성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단소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작전참모, 법무참모 들어오라고 해. 8사단 사령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는다. 목표는 사단장실이다. 5군단의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단소희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이미 포천의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다. 아침 9시. 8사단 사령부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최무성 소장은 사색이 되어 집무실 안을 서성였다. 단소희의 선전포고를 들은 그는 즉시 증거인멸에 들어갔다. 야, 비서실장. 문서 3단기 가져와. 금고에 있는 서류 싹 다 갈아버려.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말고 아예 망치로 부숴버려. 사단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군단 헌병대가 들이닥친다고. 막아. 위병소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훈련 상황이라고 둘러대. 최무성은 미쳐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단소에 그 여자가 미쳤습니다. 표적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50기 대표주자 아닙니까? 제가 무너지면 우리 라인 다 죽습니다. 막아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이미 설태산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불길 속에 뛰어들어 최무성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새끼들이. 받아먹을 땐 형님 동생 하더니. 최무성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때 사령부 본청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사단장님, 군단장님 헬기입니다.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뭐야? 헬기를 타고 와? 위병소 막으랬지 하늘을 막으라고는 안 했잖아.
최무성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단소의 군단장이 내렸다. 그녀의 뒤에는 무장한 군단 헌병 특임대가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사단 본청을 향해 걸어왔다. 막아. 현관 막아. 사단 헌병대 뭐해? 최무성은 인터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단 헌병들이 현관을 막아섰지만 군단장 앞에서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비켜라. 단소희의 낮은 한마디에 사단 헌병들은 홍해처럼 갈라졌다. 감히 직속상관인 군단장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군인은 없었다. 단소희는 곧장 2층 사단장실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서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쾅! 사단장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안에서는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고 최무성은 금고에서 꺼낸 돈다발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아주 볼만하군, 최무성 소장. 단소희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최무성은 돈다발을 떨어뜨렸다. 구 군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훈련 기밀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밀 문서? 자네 눈에는 저 돈다발이 문서로 보이나? 단소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뭉치를 군화로 밟았다. 이 돈 어디서 났나? 설태산이 병사들 밥 굶겨서 상납한 돈이지.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말씀 삼가십시오. 저도 소장입니다. 사단장이라고요. 영장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직권남용입니다. 최무성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계급장과 절차를 방패 삼아 숨으려 했다. 단소희는 품에서 헌병대장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꺼내 최무성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가 흩날리며 최무성의 뺨을 때렸다. 영장? 여기 있다. 그리고 자네가 착각하는 게 있군. 군단장은 예하 사단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어. 특히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즉결 처분도 가능하다. 비상사태라니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내 눈에는 전시야. 지휘관이 부하의 고혈을 빨아먹고 부패를 저지르는 건 적군이 침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내부의 붕괴다. 5군단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이다. 단소희는 최무성의 멱살을 잡고 거울 앞으로 끌고 갔다. 봐라. 거울 속의 내 꼴을. 이게 장군의 모습인가 아니면 도망치다 잡힌 잡범의 모습인가? 거울 속 최무성은 땀과 공포에 절어 추악이 그지없었다. 자네가 항상 떠들었지. 육사 출신의 자부심? 전통? 웃기지 마라. 자네 같은 놈들이 그 전통을 시궁창에 처박은 거야. 단소희는 최무성의 가슴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별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체포해. 특임대원들이 최무성을 제압했다. 이거 나 사단장이야. 단소희.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최무성은 끌려나가며 악을 썼다. 하지만 단소희는 그의 찌질한 외침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별을 주워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뒤에는 50만 장병과 국민이 있다. 사단장실 밖 복도에는 어느새 사단 참모들과 병사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점차 환희로 바뀌고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사단장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최무성 소장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현직 사단장, 군단장에 의해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뜨고 국방부는 벌집이 되었다. 하지만 단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설태산의 장부에 적힌 예하부대 비리 연루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검거하는 대숙청 작전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타부대 헌병이 아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군단 특임대와 야전 공병대까지 동원했다. 오후 2시 8사단 연병장 전 사단 병력이 집합했다. 단상에는 단소의 군단장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무성 소장과 설태산 전 대령,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 20여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은 공개 재판이자 병사들에게 바치는 사죄의 의식이었다. 단소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겨울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병사들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사랑하는 8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연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너희가 추위에 떨며 경계 근무를 설 때, 너희가 맛없는 밥을 억지로 삼킬 때, 너희의 지휘관이라 자칭하던 이자들은 너희의 몫을 훔쳐 호의호식했다. 나는 군단장으로서 이 부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깊이 사과한다. 미안하다. 단소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삼성 장군의 절. 병사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펴고 죄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 군법은 엄중하다. 이들은 계급을 박탈당할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신성한 군복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헌병들이 죄인들을 호송버스에 태우기 시작했다. 최무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설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줌마가 내린 심판은 너무나 가혹하고도 공정했다. 모든 죄인이 떠나고 단소희는 다시 병사들을 보았다. 이제 이 부대는 깨끗해졌다. 썩은 살은 도려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몫이자 너희 전우들의 몫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약속한다. 오늘 저녁부터 너희 식판에는 정량의 고기가 올라갈 것이다. 난방은 빵빵하게 돌아갈 것이다. 훈련은 힘들겠지만 그 대가는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와 다오. 예, 알겠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단소희, 단소희. 연호하는 소리가 포천의 산자락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만난 병사들의 뜨거운 포효였다. 단소희는 그 함성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것이 진짜 권력이었다. 공포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녀는 부관에게 물었다. 장부에 적힌 마지막 이름. 국회의원 박기석. 그리고 국방부 시설본부장. 예, 군단장님. 그쪽은 민간인과 정치권이라 군 헌병대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큰 판을 짜야지. 단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군대 내의 쓰레기는 치웠으니 이제 밖에서 쓰레기를 던지는 놈들을 잡아야지.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프차에 올랐다. 5군단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썩은 별들을 떨어뜨렸으니 이제 그 별들을 조종하던 거대한 어둠의 손을 자를 차례였다. 여왕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은 이제 군부대를 넘어 여의도를 향하고 있었다. 포천 5군단에서 시작된 사정 태풍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었다. 설태산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검은 장부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적들은 만만치 않았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이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박기석 의원. 그는 삼선 중진 의원이자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박기석은 군납 비리와 인사청탁의 몸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단소희 군단장을 정치 군인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회의실. 단소의 중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터졌다. 박기석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단소의 증인. 5군단장 취임 직후부터 전임 지휘관들을 먼지 털듯 수사하고 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죠. 이게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쇼입니까?
박기석의 질문은 교묘했다. 그는 단소희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증인은 육사 출신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대는 전쟁을 하는 곳이지 정의의 사도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기석이 호통치자 여당 의원들이 맞장구를 쳤다. TV로 생중계되는 이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다. 단소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의원님, 군대는 전쟁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적과 싸우는 것이지 아군의 등을 쳐먹는 것이 아닙니다. 뭐? 등을 쳐먹어?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제가 확인한 5군단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의 병사들은 찬물로 씻고 식판에는 고기 대신 비계만 떠다녔습니다. 그 고기 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원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단소희의 눈빛이 박기석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설태산 전 연대장의 장부 158페이지. 박기석 의원 후원금 차명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날짜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단소희는 품에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흔들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단소희의 손에 들린 서류를 주민했다.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특식으로 나와야 할 치킨을 못 먹고 컵라면으로 때울 때 그 돈은 의원님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로 들어갔더군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야. 박기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죠.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제 부하들의 피 같은 돈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경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단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도 모르고 권력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제 자식 같은 병사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야 나라를 지킬 힘이 생긴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것이 정치 군인이라면 저는 기꺼이 정치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인터넷 댓글창은 폭발했다. 참군인이다. 적의 장군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같은 시각 국방부 헌병대와 검찰 합동수사단이 박기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설태산이 자백한 비밀 장부 2건에는 박기석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방산 비리 업체들의 리스트가 빼곡했다. 여의도의 거물 박기석은 그날 밤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가면서 쓴 욕설은 뉴스에 삐으 처리되어 나갔다. 썩은 거목의 뿌리까지 뽑힌 것이다. 포천으로 돌아가는 차 안 단소희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전속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단소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이제야 빚을 좀 갚은 기분이군. 우리 애들한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독수리 연대 병영식당의 오늘 저녁 메뉴 사진을 확인했다. 수북하게 쌓인 제육볶음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찌개. 병사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에게는 훈장보다 더 빛나는 보상이었다. 정치적 싸움은 끝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증명은 아직 남아있었다. 5군단이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동안 군 내부 일각에서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5군단의 전투력이 붕괴되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육군본부는 불시에 대규모 군단급 기동훈련을 명령했다. 가상의 적이 휴전선을 돌파해 포천 축선으로 남하하는 시나리오였다. 훈련명은 철의 폭풍.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로가 마비되었고 체포된 지휘관들의 공백으로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웠다. 군단 지휘소 벙커. 단소의 군단장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재 적 기갑부대 대항군 47번 국도를 타고 신속하게 남하 중. 우리 선봉 여단은 폭설로 기동 불가 상태입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보고. 만약 여기서 밀리면 단소희는 비리는 잡았지만 전투는 못하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터였다. 기동이 불가능하면 매복으로 전환한다. 단소희의 눈이 번뜩였다. 독수리연대. 아니, 지금은 이려단이지. 이려단장 연결해. 화면에 신임 이려단장의 얼굴이 떴다. 군단장님, 이려단장입니다. 현재 전차 기동이 어렵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단장. 전차를 움직이려 하지 마라. 엔진을 끄고 눈 속에 파묻어라. 적들이 우리 전차가 기동 불능이라고 방심하고 지나갈 때 측면을 쳐라.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엔진을 끄고 매복하면 병사들이. 우리 병사들을 믿어라. 걔들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린 독수리가 아니야. 배부르고 등 따뜻한 호랑이다. 할 수 있다. 단소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 한편 이려단 최전방 매복지. 과거 설태산에게 밥을 뺏겼던 강철민 일병과 박민우 상병이 참호 속에 엎드려 있었다. 영하 25도의 혹한.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군단장이 특별 지시로 보급한 최신형 방한복과 핫팩이 가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뱃속에는 든든한 고깃국이 채워져 있었다. 야, 춥지 않냐? 박상병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어제 먹은 삼계탕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강일병이 씩 웃었다. 그래. 우리 군단장님이 보고 계신다. 쪽팔리게 하지 말자. 저기 오는 적군놈들 아주 박살을 내주자. 저 멀리 대항군의 전차 부대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그들은 5군단이 폭설에 갇혀 꼼짝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지금이다. 발포. 단소희의 명령이 떨어졌다. 눈 속에 숨어있던 이려단의 전차와 대전차 보병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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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군의 선두 전차들이 가상의 판정을 받고 멈춰섰다. 훈련용 마일즈 장비의 경고음이 계곡을 메웠다. 기습은 완벽했다. 전 부대 돌격. 5군단의 자존심을 보여줘라. 엔진을 켜고 눈 속에서 튀어나온 5군단의 전차들이 맹렬한 기세로 역습을 가했다. 그것은 마치 하얀 설원을 가르는 붉은 불길 같았다. 지휘관의 공백, 전투력 저하?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병사들은 우리 군단장님을 위하여 를 외치며 전보다 더 용맹하게 싸웠다. 훈련은 5군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육군 참모총장은 헬기에서 내려 단소희의 손을 잡았다. 단장군, 내가 졌네. 비리만 잘 잡는 줄 알았더니 싸움꾼이었구만. 감사합니다, 총장님.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제 부하들이 밥심으로 싸운 겁니다. 단소희는 공을 병사들에게 돌렸다. 눈 덮인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환호하며 단소희를 행가래 쳤다. 하늘로 던져진 그녀의 몸. 그녀는 파란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군대지. 이게 진짜 군인이지. 그 시각 서울 구치소의 독방. 설태산 수감자는 TV 뉴스를 통해 5군단의 승리 소식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환호하는 병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단소희.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멋있다. 진짜 군인이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니 스스로 버렸던 군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참회는 이제야 진심이 되었다. 봄이 왔다. 포천의 얼음이 녹고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다. 단소의 군단장의 임기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5군단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가고 싶은 부대, 가장 사기가 높은 부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단소희는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병 너머로 푸른 수의를 입은 설태산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의 도끼가 빠지고 맑아져 있었다. 건강은 어떤가? 단소희가 먼저 물었다.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콩밥도 남기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맛있더군요. 설태산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해준 덕분에 정치권 비리까지 뿌리 뽑을 수 있었다. 그 점은 참작되어 형량이 좀 줄어들 거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주는 것보다 제 마음의 짐이 조금 줄어든 게 더 감사합니다. 설태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군단장님, 뉴스 봤습니다. 훈련 대승하셨더군요. 화면에 나온 병사들 표정이 제가 지휘할 때랑은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지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그들을 믿고 사랑해 주셨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이 감옥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군. 자네는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군복은 못 입겠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는 살 수 있겠지. 단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강 챙겨라. 나중에 출소하면 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마. 군단장님. 설태사는 벌떡 일어나 유리벽에 손을 댔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단소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수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것은 한때 군인이었던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벚꽃이 만개한 도로를 달리며 단소희는 생각에 잠겼다. 많은 것이 변했다. 썩은 살은 도련해졌고 새살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다. 권력은 언제든 다시 부패할 수 있고 초심은 언제든 흐려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 병사들이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북진 선봉.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표정은 밝았다. 단소희는 차에서 내려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밥은 먹었냐?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질문. 예. 오늘 소불고기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병사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단소희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령부 본청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단소희, 너는 별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병사들의 눈동자에 뜬 별을 지키는 사람이다. 잊지 마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지휘봉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뒤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든든하게 먹고 따뜻하게 입은 그들이 철통같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다. 자신들을 지키는 것은 차가운 계급장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호랑이처럼 강인한 리더의 사랑이라는 것을.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오만한 별들은 추락했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뜬 진짜 별 단소희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다. 포천의 바람이 이제는 훈훈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